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청와대 속사정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은 분이 윤상현 의원이세요. 윤상현 의원이세요. 그렇지도 않아요. 각 정권마다 예, 좀 예. 명부인데 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? 예, 스타일이 다른데요. 아주 잘 아실 텐데. 제가 보기에는 영부인 하면은 네. 딱 떠오르는 분이 두 분인 것 같아요. 일단 유경수 여사. 유경수 여사 하면은 이제 영부인의 표상같이 느껴지고요. 또 소록, 또 나한자촌 가신 것, 또 대통령 집안에서 야당 역할 하신 것, 현모 양처형의 어떤 이 영분이었던 것 같고요. 이호 여사는 아시다시피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식인이었죠. 시대를 뛰어넘는 지식인이었고 또 일종의 정치적 동지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동지였죠. 그리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활동 많이 했습니다. 여성 인권, 아동. 제가 보니까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이호 여사가 유엔 아동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. 연설을 하는데 이분이 민항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. 그 공식 행사에. 그런데 우리 이제 김종숙 여사님은 이제 타지마 2018년 이게 있지 않습니까? 2018년도에 뭐 도종환 장관이 가기로 했다가 다시 이분 주도로 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김종숙 여사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그 여행 버킷리스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버킷리스트, 여행을 좋아하는구나. 그래서 해외 여행 방문 횟수를 보면 이분이 한 더블로 높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해프닝도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 쭉 얘기해 주셨는데 이순자 여사는 어땠습니까? 그분은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잘 모릅니다. 한때 영국에 사시셨는데. 진짜 열한했죠. 근데 정말로 내조 잘하십니다.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외부 인식하고 아내하고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. 빨간 바지를 입고 다니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스타일입니다. 무조건 이분은 남편에 대한 어떤 충성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헌신.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장가를 가셔가지고 이제 처가살 한 7년 했다고 합니다. 이 여사님의 아버지가 이규동 장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사이의 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규동 장군님은 새벽 4시에 나와서 이제 세면을 하신답니다. 그리고 그걸 다 정리를 하신대요. 그리고 5시에 나와서 사이가 쓸 수 있게끔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거라. 그게 7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서부터 남편을 잘 받들고 길을 보필하고. 살려야 된다. 그런 식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뭐 마음대로 호령하고 집안에서 뭐 대장부 모든 걸 같다. 뭐, 예. 이게 아니라 예. 항상 순종적인 분입니다. 순종적이세요? 아주 순종적인. 왠지 사위는 딱 마음에 드는 사람 딱 점 찍었어요. 항상 정말로 남편한테 순종적인 분입니다. 근데 그것가 안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해도 나온 김에 압박 명제 하는 김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네. 이순자 여사가 그 자녀들 중에 정치인이 한 분 나오기를 좀 바랬는데 그럴 만한 그 제목이 없어서 사위한테 그 자네는 공부만 하기 너무 아까우니 정치인이 되거라 꿈을 심어주고 그 기회를 자꾸 이렇게 제공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저는 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 맞나요? 사위가 누굽니까? 사위요? 아시잖아요. 아니 그건 아니고요. 네. 이제 전 대통령은 이제 저에 대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씀하셨고 네. 사실 이제 뭐 지나간 과거입니다만 제가 가끔 여의도 가서 듣습니다. 들으면은 참 이분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되게 친하신 거예요. 사실 되게 친하신 거예요. 사실 야 세상에 김대중 대통령 저런 분인 줄 너무너무 몰랐다. 청와대에 있는 그 보고서만 보다가 직접 만나보니까 사람이
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야,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.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좋아하시는 거예요. 일종의 그 역사적 화해의 장면을 제가 그때 진짜 낭만이네요. 네,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했는데 하여튼 저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치하기를 원했습니다. 사실 오히려 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참 좋아하셨어요. 민주당 의원이 되실 수도 있었어요. 제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몇 년 나와 있는데 이해창 총재가 부르시는 거예요. 이해창 총재가 부르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분의 이제 외교안보의 이 역할을 좀 해드렸어.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정치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윤현하고 술을 이제 자주 마셨으니까 네. 그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사도 잘 알고 계시죠.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요. 제가 윤상현을 좋아하는 게 그런 겁니다. 굉장히 정이 있고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. 네. 그게 윤상현의 강점 아니겠습니까? 정말 사람 정이 있고 이해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윤현한테 있어요. 제가 하나만 더 한다면 이제 그분 사이에 이제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어 갖고 결혼식을 했습니다. 윤상현 의원의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뭐 서울시의 교통이 마비될 겁니다, 사실은. 결혼했어요? 전화번호가 2만 개인데.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성호 너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실제 제가 그냥 가보니까 네. 전 대통령의 손녀고 윤상현 의원의 딸의 결혼식인데 화환이 딱 하나 와 있는 거예요. 이야.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딱 하나.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정성호 딱 한 명 왔어요, 사실. 거기서 제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 전 배우자를 뵀는데, 그러니까 지금 계신 이제 배우자분한테도 양해도 구하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거기서 전 배우자를 뵈니까 굉장히 저를 잘 안다고 얘기하고 정말 어쨌든 뭐 윤현하고 좋은 관계 잘 맺고 잘 해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. 강적들 방송하면서 감동이 몰려오기는 처음이에요. 아니 자녀 결혼한 거 저도 몰랐고 예. 거기에 딱 두 분만 아신 거 아니에요. 윤석열 대통령과 정성호 의원. 그 윤상현 의원의 마음속에 딱 머릿속에 두 분의 정치인만 계신 거네요. 너무 저 감동적이고.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8.18 만찬 얘기 또 꺼내서 좀 죄송한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걱정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. 예. 두 분 걱정 진심으로 하세요. 두 분을 진정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순수한 정치인은 윤상현 의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동감합니다. 사실 그런 의도로 처음에 윤현도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. 네. 다만 이게 뭐 외부에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야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사이가 나쁘고 계속 갈등하는 게 좋겠죠.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더군다나 뭐 의료 대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? 계속 수박 당도 올라가시는데. 아니 합리적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면 어쨌든 대통령께서 네. 여당 대표에 힘 실어줘야죠. 여러분,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